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사기 전립선암, 그 중에서도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반가운 얼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치료를 맡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는 호르몬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제 불응 단계,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이제 표적 치료, 상품명으로는 이제 플루빅토라는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실제 환자들한테서도 적용해서 환자분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갑상선암 치료제에 요오드를 이용한 방사능 치료가 있었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이 요오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요오드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암이 있는 조직에 표적으로 이제 다가가서 주변에 이제 방사능을 뿌림으로써 이제 암세포를 죽인다. 뭐 이런 치료의 개념입니다. 전립선암 역시 전립선암에만 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표지자들이 있거든요. 여러 환자분들은 알고 계시는 PSA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검사에 사용하는 표지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립선 막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PSMA라고 하는 표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되어서 다음 단계로 계속적으로 이제 분화되어 감에 따라서 이 암들이 PSMA라는 이 그 단백질을 많이 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지자들을 발현하는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딱 찾아가 가지고 그 주변으로만 어떠한 방사능을 에너지를 뿌려 가지고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고 난 뒤에 치료한다. 그런 개념으로 see it and treat it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PSMA라고 하는 이 전립선암에 특이하게 발현하는 이 표지자를 가지고 이제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PSMA PET 검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CT나 본스캔이라든지 뭐 MRI보다 워낙 이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미세하게 전이가 있는 환자들, 나중엔 또 뭐 증례에서도 한번 나오겠지만 3기 정도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이 PSMA를 이용한 PET-CT를 이용해 보면 벌써 이미 뼈라든지 원격 임박선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발성으로 벌써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PSMA를 암 조직을 찾아내는 진단용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PSMA에 붙이는 동위원소가 루테슘이라든지 액틴륨과 같은 그 치료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이면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서 거기에 또 치료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정맥 주사를 하면 또 그 암종이 모여 있는 조직에 가서 hợp착을 해서 치료 방사선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 PSMA라는 이 표적 물질을 타겟으로 해서 찾아내고 보이는 즉시 치료한다. 보고 난 뒤에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그런 표적 치료, 가장 현재까지는 가장 좀 앞서 나가는 이상적이고 특이적인 치료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 특이한 물질을 발현하고 있는 암 조직에 가서 그 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하는 거는 그냥 CT나 본스캔이라든지 MRI에서 보이는 암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암 덩어리가 있으면 몸 밖이라든지 몸 내부에서 방사선 지도를 그려서 그걸 엑스레이를 줘서 이제 쪼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사제로 주면 암 조직을 찾아가서 몇 개의 암세포, 뭐 몇십 개의 암세포만 커버하는 정도의 동위원소를 뿌리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정상적인 조직이라든지
몸 밖에 있는 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선택적이고 정확도가 높은, 그리고 치료를 적용하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마지막 단계에는 사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마지막 희망적인 치료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2022년도에 이제 FDA 승인을 이제 얻어가지고 실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플로빅톤은 지난해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네, 그만큼 좀 반향이 컸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시기에 네. 효과는 어떤지가 네. 궁금해요. 교수님. 3상 임상 시험 결과들이 이제 2022년 이전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중에서도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경부 신약제들, 그다음에 도세탁셀과 같은 표준 세포 독성 항암 화학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1차, 2차를 끝내고 진행한 환자분들의 3차 혹은 4차 치료로 이제 적용한 거거든요. 네. 거기서도 생존기간의 연장을 입증을 했고, 대조군인 카바치탁셀과 같은 그런 아주 이제 표준 치료제에 비해서 우수한 종양학적 결과를 보고를 하면서 명실상부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3차 이상의 치료로 지금 각종 국제 진료 권고안에 표준 치료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일단 3차 이상이면 기존에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이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그렇죠. 자체가 굉장히 예. 좋은 뉴스인데요. 새로운 약제이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뭘까? 예, 맞습니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고민이 되고요. 초창기에 국내에서 우리가 전혀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뭐 심지어 임상시험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당시에 주변 국가인 뭐 아시아의 뭐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환자분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프로토콜과 치료 약제의 도즈라고 그러죠. 용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치료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혹은 두 번 받고 오시고 수천만 원, 막 수억 단위의 그런 치료비를 내고 오셨는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한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갔다 오셔가지고 골수부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약제를 적용하는 환자들이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있어서 엑스탄디, 얼리다, 자이티가 뭐 이런 경구약제하고 도스탁셀과 같은 항암 화학요법을 한 번씩 다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전이 부위가 뼈의 광범위하게 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이 환자들은 우리가 피를 만들어내는 뼈 내부에 있는 골수에 암세포들이 많이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혈 기능, 피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방사선동위원수 치료가 시작이 되면 암이 전이가 되어 있는 뼈에 협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방사선을 뿌리기 때문에 더욱더 암을 죽이는 항암 효과는 있지만 또 남아있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기능이 더욱더 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흔한 그 부작용은 이제 피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빈혈, 그다음에 혈액 응고기전, 이제 지혈하는데 중요한 혈소판 감소증, 그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 감소증,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이제 그 흔한 부작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 20-30%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그렇지만 동연수 치료도 2차 암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를 인해 가지고 다른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MDS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을 거침으로써 조금씩 대조군에보다는 조금씩 더 빈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마지막 치료제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질병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역행할 수 있으면, 조절할 수 있으면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제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도입 초기에는 치료
그렇습니다. 법이 정립되지 않은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도 있었다는 그렇죠. 말씀을 예, 하셨는데 한국에 도입되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스탠다드 치료법이 다 정리가 되는 네네. 거죠.